제 개인적인 최고의 대회 어스마라톤 진짜 신박했고, 지나고 보니까 오 이거 재밌는데? 남들한테 야 난 어스마라톤 나갔었어, 고마워요 어스마라톤 재밌었거든요. 내년에도 이런 어이없는 짓 해주셔도 저는 참가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드디어 2025년의 마지막 주말입니다. 와, 시간이 정말 빠르네요. 그래서 한 해의 마지막인 만큼 한 해를 마무리하는 영상을 찍으려고 합니다. 이제 운동하러 나가기 전에 잠시 카메라를 튼 것인데, 한 해 동안 제가 러닝 측면에서 한 것들을 위주로 얘기를 해보고, 저의 유튜브 채널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고, 그리고 제가 꾸준히 한 것들, 이런 것들에 중점을 두고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아무래도 연말 영상이다 보니까 보시는 분들도 나는 어땠는지 스스로 한번 돌아보실 수 있게끔 제가 도움을 드리고, 그리고 내년에 뭔가 새로운 걸 실천을 하실 때 제가 어떻게 하는지 이런 것들을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영상으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올해는 완전히 러닝 관련 컨텐츠들을 업로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러닝을 정말 제 메인 운동으로서 가장 열심히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 결과적으로 약 2700km 정도를 달리게 되었습니다. 월별로 환산을 했을 때 그래도 200km 이상씩은 달릴 수 있었네요. 물론 꾸준히 한다는 것이 매번 같은 수치로 가는 것보다도 오히려 등락이 있더라도 꾸준히 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월별로 좀 편차가 있긴 합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뛴 달은 7월에 300km를 딱 채워서 뛰었었고, 가장 적게 뛴 달은 올해 초 2월 달에 138km 이렇게 뛰었었습니다. 그때는 좀 기간이 짧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일정이 있기도 하고 해서 많이 달리기 힘들었어요. 그런데 이번 달에도 여러 가지 일정이 겹치다 보니 한 170, 160 뭐 이 정도로 마무리할 것 같긴 합니다. 내년에는 좀 더 많이 뛰어봐야겠죠? 그리고 마일리지 외적으로 시간 기록을 얘기를 해보자면, 먼저 10km 기록은 46분 이렇게 뛰었습니다. 대회에서 뛴 건 아니고 그냥 개인적으로 타임 트라이얼로 뛰어봤습니다. 아무래도 연초에 3월 달에 10km 대회 나가고 그 뒤로 나간 적은 없어서 지금 정확히 어떨진 모르겠고, 이 46분 기록도 여름 지나고 가을 될 무렵에 잰 거라서 지금은 또 변화가 있을지는 모르겠네요. 그 다음에 하프 코스는 1시간 39분 39초 이렇게 제 개인 기록을 세웠습니다. 이 기록은 어스 마라톤 나가서 잰 거고요. 처음에는 그 배번표 이슈 때문에 기록이 표로 나오지 않다가 나중에 제 가민 기록을 보내니까 인증을 해줬어요. 근데 가민 기록 보낸 거랑 좀 다르던데 그거 어떻게 하는지는 모르겠고, 아무튼 그렇게 공인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풀코스, 제가 올해 풀코스 처음 뛴 거거든요. 영상에도 정말 많이 올렸지만 많이 언급을 하고, 그래서 3시간 46분 20초 JTBC 마라톤에서 그렇게 뛰었습니다. 그래도 개인적으로는 모든 기록을 다 경신을 하고 많이 발전을 할 수 있었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그 전까지는 러닝을 메인 운동으로 삼지는 않았었는데 올해는 완전히 메인 운동으로 삼아서 했으니까 기록이 당연히 좋아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올해의 유튜브 이웃집 박투투 채널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근데 요새 조회수나 구독자 수 같은 것들이 저조합니다. 아무래도 겨울이 되고 추워지고 연말연시 회식 자리 이런 거 많고 하다 보니까 운동에 대한 관심도가 많이 떨어지기도 하고, 제 채널이 또 재미가 없을 수도 있고 해서 조회수가 많이 안 나온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꾸준히 이렇게 업로드는 할 겁니다. 서론이 길었고요. 아무튼 올해 영상 업로드는 지금까지 54개 했고, 지금 찍고 있는 영상을 올리면 총 55개를 업로드하게 되겠습니다. 일주일에 하나보다는 조금 더 많이 올린 수준이네요. 제가 올린 영상 중에서 올해 조회수가 가장 많이 나온 영상은 애플워치 유저가 가민으로 갈아탄 이유 영상입니다. 무려 조회수 5만 회. 감사하게도 많이들 봐주셨습니다. 지금도 가민을 차고 하루 종일 차고 있는데 제 솔직한 감정을 얘기를 했는데 도움이 많이 되었다면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과적으로 봤을 때 사길 잘한 것 같아요. 그리고 최고의 좋아요 수를 받은 영상, 무려 좋아요 수 293개를 기록한 겨울 러닝 준비하기 영상입니다. 이 추천해주신 이지훈님 정말 감사합니다. 많은 분들이 딱 필요로 하던 시즌에 겨울 러닝의 시즌이 돌입할 때 제가 영상을 올릴 수 있어서 많은 분들이 참고를 하시고 관심을 가져주실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었다면 정말 기쁜 일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고의 댓글 수 영상, 댓글은 제가 대댓글 단 것도 개수를 포함하는 거긴 한데, 노바블라스트 5 리뷰 영상에 무려 180개의 댓글이 달리면서 제 영상 중에서 많은 관심을 받은 영상으로 되었습니다. 이렇게 댓글 남겨주시는 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직접 얘기를 할 수 있어서 정말 좋아요.
제 의견 같은 것들을 댓글로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대화를 할 때 더 재밌더라고요. 많은 댓글과 좋아요 앞으로도 눌러주시면 감사할 따름입니다. 반면에 좋은 게 있으면 싫은 것도 있지 않겠습니까? 최다 실효요 수를 기록한 영상은 아디다스 에보 SL 리뷰 영상입니다. 실효요가 19개가 박혔습니다. 좋아요는 223개인데 실효요가 19개, 조회수는 46,000회. 이것도 역시 인기 있는 신발이라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고, 아무래도 신발 리뷰이다 보니까 제 개인적인 감상이 많이 들어가서 그 의견에 반대하시는 분들이 싫어요를 눌러주신 것 같습니다. 받아들이겠습니다. 싫어하실 수 있죠. 근데 전 싫어도 싫어요 잘 안 누르는데 받아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올해부터 쇼츠를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제 영상을 본 영상으로 올리고 그거를 짧게 편집해서 주 2회 이 정도 올리고 있는데 총 66개를 올렸고요. 가장 많이 봐주신 영상은 아디다스 이보 SL 영상입니다. 역시 인기 모델이라 다들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봐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최다 좋아요 394개인 영상이자 또 최다 싫어요 43개 싫어요를 기록한 영상이기도 했습니다. 여러모로 제 채널 영상 쇼츠 중에서는 뜨거운 감자였던 쇼츠이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좀 어느 정도 이 말에 책임감을 더 느껴야겠다 이런 부분을 시간이 지나면서 많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올해 제 채널에 대해 정리를 해봤는데 이렇게 꾸준히 올리고 있다 보니까 하나둘씩 조금씩 사람들이 관심을 가져주셔서 저는 정말 감사할 따름입니다. 제 생각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해주시기도 하고 응원하는 댓글도 해주시고 해서 제 개인적인 그 느낌이 정말 스스로 성장하는 듯한 느낌이 많이 들어서 개인의 성취감 이런 부분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자, 이제 다음으로는 올해의 소비를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올해도 소비를 열심히 했습니다. 저는 소비를 안 하는 편은 아닌 것 같고 종종 작은 것들이라도 이렇게 소비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신발들도 구매를 해서 기록을 했고 또 작은 용품들, 특히 양말 이런 거 많이 샀는데 그 모든 아이템 중에서 최고의 소비를 꼽자면 아식스 노바블라스트 5 러닝화 구매한 것입니다. 아무래도 이 영상으로 남겼을 때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셨을 만큼 저도 관심이 있던 제품이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착용을 해봤을 때 시간이 지날수록 약간 발목 안쪽에 데미지가 쌓이긴 했지만 그래도 전반적으로 너무 잘 신고 좋았던 신발이라서 지금 이제 600km는 넘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잘 신었다. 지금도 신고 있으니까 잘 신고 있다. 이런 신발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잘 샀다 생각이 듭니다. 혹시라도 제 리뷰 안 보셨다면 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리뷰를 총 2개 올렸는데 최초 리뷰와 어느 정도 사용하고 리뷰니까 둘 다 약간 얘기한 게 다르거든요. 한번 참고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올해 소비 중에서 2등, 이건 의류 중에 있는데 2등은 러닝라이프 하프타이즈입니다. 이거 제가 하프타이즈를 처음 입었거든요. 근데 정말 좋아요. 확실히 편하고 특히 그 뒤에 핸드폰 넣고 달리고 할 수 있다 보니까 여러모로 간편하고 여러모로 편안해서, 그런데 가성비가 정말 좋다 보니까 잘했다 이런 생각이 계속 들어서 올해 소비하면 딱 그 2개가 바로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또 3위를 한번 찾아봤는데 3위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가민 사길 잘한 것 같습니다. 이게 애플워치로도 가능한 부분이 많다는 거 다 알잖아요. 저도 알면서도 산 건데 그럼에도 이 가민을 쓰면서 좀 더 이 운동에 진심으로 임하게 되는 제 모습을 보면서 이게 올바른 투자였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 신체 상태를 보면서 좀 어떤 것들을 중점해야 되고 어떤 것들을 조심해야겠다 이런 것도 생각을 하다 보니까 운동 퍼포먼스적인 측면에서 이것도 잘한 소비다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반대로 올해 아쉬운 소비를 꼽아봤습니다. 이게 굳이 얘기할 필요가 있을까 싶은 주제긴 하지만 이건 얘기하고 싶어서 하나 딱 있거든요. 그건 바로 에어팟 프로 3입니다. 왜 잘 쓴다고 말해놓고 이걸 아쉬운 소비로 꼽았지 하실 수도 있는데 지금 일단 제 수중에 없습니다. 그 기계가. 왜냐면 수리를 맡겼거든요. 이게 제가 10월달에 구매를 했는데 10월달인가 9월달인가 구매를 했거든요. 그 출시하자마자 사전 예약으로 구매를 했고 그리고 배송이 와서 영상으로도 남겼었는데 10월 말에 1차로 고장이 났었습니다. 갑자기 벽돌이 됐더라고요. 아예 배터리 연결도 안 되고 무선 충전 안 되고 유선 충전 안 되고 아예 연결이 안 되고, 그래서 수리를 한번 맡겼는데 한 1에서 2주 정도 걸려서 돌려받았고, 그래서 이거 뽑기를 잘못했나 보다 했는데 그러고 나서는 쭉 쓰다가 바로 그저께 이 크리스마스 이브 날에 퇴근하는 길에 딱 켰는데 또 벽돌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뭐지? 했는데 충전을 꼽으면은 막 정신이 사납게 막 충전이 안 되고 막 난리가 납니다. 그래
그래가지고 도저히 사용이 안 돼서, 도저히가 아니라 아예 불가능해서 그냥 이거 서비스 센터 갔는데 바로 교환이 안 되고 또 수리를 보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수리 보냈고 완료가 되면은 또 직접 매장에 가서 찾으러 가야 돼요. 지금 산지 3개월 된 신제품인데 이 모양이라서 여러모로 저의 심기를 많이 불편하게 한 제품이다 보니까 올해 아쉬운 소비 1위, 부동의 1위, 압도적인 1위, 유일무이한 1위 이렇게 에어팟 프로 3로 꼽았습니다. 이제 다음 주제로 넘어가야겠죠? 올해 참가했던 마라톤 러닝 대회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대회는 총 6개 나갔습니다. 생각보다 많이 나갔어요. 저 대회 안 나간다 했었는데 그럼에도 많이 나간 것 같은데, 일단 올해 홈런을 연 대회는 올해 2월에 고구려 마라톤 32km 나갔었습니다. 그때까지는 30km 이상을 달려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때 처음으로 나가서 뛰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기록이 형편없었던 것 같고 제 평소 실력보다도 안 나왔어요. 왜냐면 그 전전날에 오버 트레이닝하고 괜히 카보로딩 이런 거 알지도 못하는데 많이 먹으면 되겠지 하고 억지로 먹다가 장염 걸려가지고 다 개원했고 새벽에 잠도 못 자고 그랬는데, 이 대회 돈 낸 게 아까워서 뛰어가겠다 했는데 한 20몇 킬로부터 퍼져가지고 거의 기어가다시피 꼴이 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엄청 추웠고 엄청 괴로웠지만 뭐 올해 포문을 연 대회로 기억에 남는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서울 마라톤, 이 동아 마라톤인가? 아무튼 동아 마라톤 겸 서울 마라톤인가? 아무튼 그 동아 마라톤 동마 10km 나갔었습니다. 그때는 풀코스를 접수를 하지도 않았고 할 생각도 없었고 해서 10km만 나갔었는데 정말 그렇게 메이저 대회를 처음 나가다 보니까 가슴 벅차더라고요. 그래서 10km인데도 와, 이 엄청난 열기 이런 거 느끼면서 그때 마음 먹었죠. 이 풀코스 꼭 나가야겠다. 그리고 풀코스 뛴 사람들 너무 부럽다, 너무 행복해 보인다, 이런 생각을 했던 그런 기억이 나는 대회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동마 참여하고 싶었는데 그 접수 당시엔 제가 풀코스 기록이 없다 보니까 접수를 못했었어요. 뭐 어쩌겠습니까. 그래서 내년에도 10km 나갈 겁니다. 그때도 비가 막 오고 해가지고 물 밟고 해서 기록이 좋진 않았던 것 같고 그냥 경험 삼아 좋았던 대회였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YMCA 마라톤 하프 코스 나갔었습니다. 이때가 정말 재밌었어요. 저 YMCA 마라톤을 작년에도 나갔었는데 그 광화문 쪽을 달리면서 처음 느꼈던 설레고 벅찬 기분, 올해 나갔을 때도 다시 한번 느끼면서 꽤나 기분 좋게 뛰었던 것 같습니다. 다만 그 마지막 청계천 턴하고서 돌아올 때 그 부분에서는 이 맞바람을 엄청 맞으면서 진짜 쥐어짜면서 괴로워하면서 뛰었던 기억이 나는데, 그때 생각해보니까 컨디션도 별로 좋진 않았고 그래서 뭐 아쉽지만 그래도 달리기 자체는 즐거웠던 대회, 이렇게 기억에 남습니다. 그러다가 중간에 이색 마라톤인 스카이런 롯데타워 계단 오르는 대회 한번 나갔고요. 이거는 그래도 대회는 대회니까 대회로 넣었고 이건 이색적이어서 재밌었고 따로 영상을 기록했을 정도로 좋았던 추억입니다. 그 다음에 버스 마라톤, 그 최악의 마라톤을 꼽을 때 항상 거론이 되는 악명 높은 그 대회, 그 현장에 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갔다 오자마자 너무 황당해서 그 후기 영상을 올렸는데 다 같이 분노해 주시는 분들이 너무 많았어서 신기했던 경험입니다. 사실 근데 그 대회 자체가 코스는 전 좋았어요. 그 광화문에서 시작해서 여의도에서 끝나고 막 다리 왔다 갔다 하고 마포대교 그쪽 갈 때, 아니다 서강대교였나? 아무튼 그 건널 때 가슴 벅찬 그 기분, 그거는 좋았거든요. 근데 그 외적인 것들이 너무 진짜 황당할 정도로 기가 차서 그랬지 그거 지나고 보니까 오히려 재밌었다, 색다른 경험이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의 공감을 샀으니까 뭐 성공적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JTBC 풀마라톤을 통해서 풀코스 처음 도전했고요. 완주를 하면서 정말 힘들고 죽을 것 같은데 그 힘들고 죽을 것 같은 만큼 너무 좋고 기분이 행복한 그런 경험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달리기의 정수는 풀마라톤에 있구나 라고 깨달았고 너무 만족, 여러모로 만족. 이거는 사실 영상에 너무 많이 얘기했어서 그냥 가볍게 얘기하는데 너무 좋았고 내년에도 풀코스 메이저 대회로 참가를 해야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대회를 나갔었는데 그 중에서 제 개인적인 소감으로 최고의 대회를 꼽자면 사실 표본이 작아서 꼽는 게 웃긴 하지만 예상 밖으로 버스 마라톤, 저에게 개인적으로는 가장 나쁜 의미든 좋은 의미든 최고의 대회였습니다. 왜냐면 진짜 신박했고 그리고 영상으로 남겼을 때 많은 분들이 공감해주는 그 댓글창 보는 그 재미도 너무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지나고 보니까 이거 재밌는데?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군대에도 시간 지나면 그때가 좋았지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남들한테 이제 막 이런 대회도 있다면 난 어스 마라톤 나갔었어 이렇게 되는 거죠. 어스 마라톤 고마워요. 어스 마라톤 재밌었거든요.
있거든요. 내년에도 이런 어이없는 짓 해주셔도 저는 참가하겠습니다. 네, 이 정도가 올해의 어워드 이런 느낌으로 얘기를 해봤던 거고, 이거를 정리를 해서 보다 보니까 그래도 제가 올해 한 해 동안 영상 업로드나 운동이나 이런 것들을 꾸준히 했다, 스스로 기특하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 유튜브 채널이 굉장히 더디게 성장하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저는 재밌고 계속 영상을 올리는 게 제가 좋아서 하는 거다 보니까 그럼에도 계속 할 수 있구나 이 생각을 하면서 내년에도 꾸준히 해야지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타고난 게 없는 사람인데 그럼에도 한 가지를 지속적으로 하는 거를 근성 있다, 성실하다 이 정도가 강점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을 스스로 자기 효능감, 자기 만족, 자존감 이런 느낌으로 올해를 정리하면서 느꼈습니다. 그거 말고도 꾸준히 했던 것들, 올해 영어 공부한다고 듀오링고 연속 학습 기록 850일 정도 달성하고 있고, 그리고 스픽, 영어 말하기 스픽 이거는 한 290일 정도 하고 있거든요. 이것도 잘하고 있다. 그리고 일기 쓰는 거, 이거는 군대 이후로 한 15년째 쓰고 있는데 올해는 사실 거의 일기가 아니라기보단 월간 기록장 이런 느낌이긴 하지만 그래도 꾸준히 하고 있다는 거, 잘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무리로 내년도의 계획을 러프하게만 얘기를 해보자면, 내년에 일단 러닝 측면으로 나이키 러닝클럽 어플에 이제 블랙 레벨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아직 퍼플이거든요. 갈 길이 멀었지만 그래도 퍼플 다음 단계 될 수 있을 것 같고, 연간 마일리지 올해만큼은 그래도 뛸 것 같고 3,000 되면 좋고 아니어도 말고 그냥 꾸준히만 해야겠다 생각하고 있고, 그래도 기록으로는 목표를 잡아야 좀 성장을 하니까 얘기를 해보자면 10km는 45분 하면 좋겠다. 그리고 하프는 1시간 35분 하면 좋겠다. 그리고 풀코스는 올해 개같이 멸망했지만 3시간 30분 제도전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습관 측면을 얘기를 해보자면 지금 잘하고 있던 것들은 계속하고, 그리고 뭔가 더 한다면 이제 가계부 쓰기. 제가 가계부를 지금까지는 어플에 그냥 기록만 하고 이걸 분석하거나 정리하질 않았었는데 한 4개월 전부터 이제 표로 그려가지고 내가 어느 부분에 얼마 쓰고 이런 것들을 관리하고 있거든요. 이거를 꾸준히 해야겠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독서도 해야겠다 생각합니다. 제가 사실 국어국문학과 출신이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엔 책을 정말 많이 읽었는데 사회생활 하면서 책을 너무 안 읽고 있다. 그래서 올해 2권 읽었나? 너무 저조했어서 내년에는 그래도 분기당 1권 정도는 최소 읽으면 좋겠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유튜브적인 측면으로는 내년에도 일주일 1영상은 기본으로 하고, 여기서 더 올릴 수 있다면 짬날 때 조금씩 더 해서 올해보다는 많이 올려보자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규모가 더 커진다면은 언젠가는 여러분들과 직접 소통하는 방법도 한번 할 수 있으면 좋겠다 라고 막연하게 일단 생각하고 가겠습니다. 인생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요. 그리고 부끄럽고, 그리고 그 다음으로 마지막으로 인성 측면의 목표. 저는 항상 지금까지 발전하는 사람이 되고 싶었는데 지금도 발전하는 사람이 되고 싶고, 올해도 그 생각을 기반으로 계속 발전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 저는 항상 예전보다 나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오늘의 내가 제 인생의 전성기라고 매 순간 생각해요 사실. 그래서 지금도 작년에 나보다 내가 나아졌고, 재작년에 나보다는 작년에가 나았지만 올해의 내가 작년에 나보다 나으니까 내년에도 올해 나보다 더 나은 발전하는 사람이 돼야겠다 생각하고 있고요. 또 제가 원래 감정이 이렇게 묻어난 편이지만 더 강한 사람이 돼서 주변의 풍파에 이런 것들에 휘말리지 않고 강건한 의지로 이겨낼 수 있는 사람이 되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올해 한번 돌아보시고 내년에 또 어떻게 해야 할지 생각하셔서 의미 있는 한 해를 마무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은 이제 2026년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 뵙겠습니다. 안녕. 안경 쓰고 하니까 웃긴가요? 멋있을 줄 알고 한 건데.